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요인들이 이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지형에 이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또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제 한국 이 투자자 인식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인데 한국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투자했던 자산을 보면 글로벌하게 보면 오피스가 많고 특히 미국 오피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최근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도 이제 좀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들리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상장 리츠 간담회에서도 미국 오피스를 투자한 리츠들이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최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잠깐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이 더 암울하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제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 같은 주요 대도시 오피스들은 여전히 공실이 넘쳐나고 출근율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문제는 이제 오피스 시장 회복 자체가 앞으로도 좀 요원하다 이런 점인데요. 실제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그 인용했던 수치 중에 코스타에서 전망한 이제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하나 있는데 2019년 말에 이제 9.4%에서 현재 이제 13.6% 높아졌는데 이 전망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15.7% 그리고 2026년 말까지 17%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계약했던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오피스 임대의 거의 절반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향후 갱신 계약 시 임대 면적을 더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 공실률도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 미국의 이제 스쿠프 테크놀로지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기준으로 이제 미국 기업의 62%가 직원들이 주중에 며칠 동안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1분기에는 51%였습니다. 오히려 1분기보다 이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무실 복귀율도 여전히 이제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캐슬 시스템즈에 따르면 미국 주요 대도시 오피스 복귀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오피스 시장이 안 좋다는 게 최근에 어떤 큰 손들, 대체 투자 운용업계의 큰 손들의 어떤 오피스 투자 사례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브룩필드가 소유하고 있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오피스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소유하고 있는 EY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데 이 자산의 가치가 3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업체인 트랩에 따르면 EY 플라자의 현재 가치는 2억 1,070만 달러고요. 3년 전 가치가 4억 4,600만 달러였는데 3년 전과 비교하면 53% 정도 떨어졌습니다. 실제 대출 규모 2억 7,500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앞서 이제 브룩필드는 EY 플라자 대출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를 선언한 바가 있죠. 이런 이제 EY 플라자뿐만 아니라 이제 브룩필드가 다운타운에 담고 있는 대부분 이제 오피스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대체 투자 업계에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블랙스톤도 이러한 미국 오피스 시장의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140만 평방피트 규모의 비즈니스 파크인 휴즈 센터라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 파크인데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실제 이 10개 건물로 구성된 비즈니스 파크가 현재는 42% 정도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도 7%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 또 지난 3분기 라스베이거스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과 비교해도 공실률 한 11% 정도 되거든요.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전에 이제 블랙스톤조차도 이런 오피스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 휴즈센터,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휴즈센터는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현재 이제 베어링이 보유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도 이제 50% 할인된 가격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의 어떤 회복이라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게 보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인식이 아까 오피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 사실 이제 오피스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리테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최근에 좀 오피스 시장과 좀 대비되는 분위기가 있는 게 리테일 섹터입니다. 사실 이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몇 년 동안 또 이커머스의 어떤 성장도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최근 이제 리테일 섹터에 대한 투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일단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끝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하는 게 많이 늘어났고 또 이렇게 리테일 자체가 이제 몇 년 동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나오는 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리테일 자산이 신규로 개발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자산의 임대료 상승과 공실료 하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공사비 상승과 높은 이자율을 감안하면 향후 이렇게 공급에 대한 우려도 적은 편입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와 멀티패밀리 같이 기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올랐고 반면에 리테일 자산은 가격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최근 실제 리테일 섹터 내에서도 미국에서는 리츠 M&A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킹코 리얼티가 RPT 리얼티를 인수하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고 아울러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리테일 섹터에 투자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오피스 섹터와 리테일 섹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